자, 첫 번째 문제 읽어봐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과 에도박부를 잇는 사절단이라고 했습니다. 뭐 통신사 같은데 계속 읽어봐요. 201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다. 조선인이 좋아하는 사슴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6월에 2,500명의 몰입군이 나무우리를 위해서 떨어뜨려 잡는 포획 방식으로 16마리를 생포하였다. 뭐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보죠. 뭐 2,500명이나 필요한가. 시 문창화와 서화의 효를 정화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혼자 뵀는데 조선의 문인들도 한숨도 못 자고 붓을 내려올 틈조차 없는 형편으로 막 다 해줬다. 나도 글씨와 그림을 받았다. 뭐 거의 연예인이 됐습니다. 누구예요? 통신사. 통신사 전해주러 간다 하죠. 뭐 굉장히 대접받고 있다. 언제까지 돼요? 광해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811년도까지 뭐 총 9차례 정도 파견이 됐다라고 해요. 뭐 그렇게까지 많이 파견된 건 아니지만 뭐 꾸준히 간 거죠. 자, 선지 읽어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파견되었다. 이건 이제 명나라나 청나라에 파견된 거예요. 한번 또 복습해봐요. 우리 조천사 하게 되면 이게 명나라에 파견된 거고, 이후에 이제 명청 교체기를 거쳐가지고 연행사가 파견이 되죠. 이거는 청나라에 파견된 겁니다. 그래서 뭐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막 그런 것들이 있죠. 막 새해 인사하고 뭐 동짓날 가고 뭐 생일 왕의 황제의 생일, 뭐 황후의 생일 막 이런 거를 축하하러 막 간다. 그래서 1번 매년 정기적으로 파견되었다라고 한다면 명나라나 청나라에 파견된 것을 말합니다. 2번 다녀온 여정을 연행록으로 남겼다. 뭐 청나라 기행 문집을 모은 거를 연행록이라고 그래요. 이건 그냥 고유 명사로 봐야 됩니다. 3번 하정사, 성절사, 여기 나왔네요.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같은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조천사나 연행사 안에 있는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 얘네가 이제 조천사로 명 쪽으로 간다 그러면 조천사라 그러고, 뭐 청 쪽으로 간다 연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4번 사절 왕래를 위해 북평관을 개성하였다. 북평관 하게 되면 이제 여진족에 대한 설명이죠. 뭐 여진이 이후에 이제 뭐 금, 후금 다 연결되어 있는데 북평관 하게 되면 조선 초에 여진, 뭐 교린책을 썼다 이렇게 양면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조선 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9세기 초까지 파견되어 문화 교류의 역할을 하였다. 이게 통신사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1811년 순원철 시대 세도정치 초기까지 파견되었다. 이제 정기적으로 파견되었다고는 뭐 볼 수가 없죠. 1811년까지 9차례 갔으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간 거는 아니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봐요.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가, 임금이 전교하기를 내 생각엔 허적이 혹시 허견의 모반 사실을 알지 못했는가 했는데 문안을 보니 중기를 산속 정자에 숨긴 사실이 비로소 드러났으니 알고서도 그랬다. 그저께 허적에게 사약을 내려 죽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숙종이죠? 숙종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숙종하게 되면 이제 경신왕국이 있고 경기갑해서 기사왕국, 그리고 갑술왕국이 있죠. 갑술왕국. 자, 재심은 가에 보이는 거는 경신왕국에 대한 이야기죠. 허적의 유막 사건하고, 이 허견하게 되면 이제 양자입니다. 근데 역모를 꾸했다 해가지고 경신왕국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허적 그리고 윤유가 제거가 되게 되고, 이들이 어디에요? 이들이 이제 본래 남인에 속하는 건데 서인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게 가에 해당하는 거고요. 나를 또 읽어봅니다. 임금이 명하기를 국군이 평안하고 태평함을 회복하여 중전이 복위하였으니, 중전의 복위라는 게 나옵니다. 갑술왕국이 되겠죠. 흰색으로 적겠습니다. 인현왕후가 복위를 하게 되고 나가리가 된 건 장희빈하고 남인이다. 장희빈하고 남인이 이제 기사왕국으로 등장을 했었죠. 장희빈과 남인. 그래서 이 경신왕국 그리고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 경기갑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에 해당하는 거는 갑술왕국이 되죠.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 장희빈하고 남인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면 되겠네요. 자, 읽어봅니다. 1번 양재역 벽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뭐 양재역 벽서는 막 문정왕후가 막 나대가지고 나라가 시끄럽다. 명종이라고 했죠. 세 가지 기억하자고 했어요. 복습해봐요. 임꺽정하고 구황철효, 그리고 여기 나온 양재역 벽서 사건. 명종 때 이제 예선연중이 아니라 무갑기일 연연중명 해가지고 대운과 소윤의 싸움이 있죠. 이것까지. 2번 송시열이 관작을 삭탈당하고 유배되었다. 맞는 설명이죠. 기사왕국 때 이제 송시열이 유배가 돼서 이후에 이제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정답이야 2번이 될 테고요. 계속 읽어봅니다.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됐다. 숙종 이전에 있었던 거죠. 광인효 현 할 때, 현종 때 1차, 2차 예송이 있었습니다. 1차는 서인이 승리하고 2차에서 남인이 승리를 하면서, 여기서 승리한 남인이
숙종으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딱 승리해서 여기 허적 윤유가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 자, 4번 봅니다. 정렬입 보반 사건으로 귀추곡사가 일어났다. 동인과 관련 그 동인들이 피해를 같이 본 거죠. 정렬입과 친했었던 동인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고 그 중심에 있던 인물 정철. 그래서 정렬입 보반 사건은 정철의 건조 상소하고 연관해서 정철이 그 이후에 처벌을 받을 때 정철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가 됩니다. 5번 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탕평비가 세워졌다. 영조 때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항 등이 지금 왕조의 명호를 원자로 정하는 것은 간사한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면 다른 말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송시열을 이 왕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경종이죠. 방장에도 상소를 올려 민심을 어디럽혔으니 멀리 보내버려라. 이게 뭐예요? 기사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사왕국 하게 되면은 이 경종을 빼가지고 장희빈하고 남인이 올라가게 되고 사사된 거. 송시열이 유배 갔다가 사사가 된다. 서인이 내쳐진 거죠. 서인 중에 동시열 쪽이면 이제 특히나 노론 쪽인데 같이 묶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서인, 노론, 서인 쪽이 내쳐지게 되고 장희빈하고 남인이 등장하는 기사왕국이 가에 해당합니다. 아, 가가 아니네요. 가는 밑에 있죠. 가 위쪽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도 한번 읽어보죠. 임금이 기사년 송시열의 상소는 한때 실수였을 뿐 그가 어찌 다른 뜻을 가졌겠는가. 이제 그동안 잘못된 일이 다 해결되었으니 특별히 그의 관직을 회복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라. 제사 뭐예요? 이미 죽었어. 사사해버리고 이미 죽었다. 송시열은.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거 경신왕국 그리고 경기갑 그러잖아요. 갑술왕국에서 인현왕후의 인현왕후의 복귀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읽어봅니다. 1번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이 위에 있던 거죠. 1, 2차 예송 현종 때 2차 예송에서 이제 남인이 승리를 해서 숙종의 초기로 이어진다고 했어요. 이번 공신책공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괄의 반란은 정말 많이 일어나네요. 언제예요? 인조 때죠. 3번 정렬입 보반 사건으로 인해 기초곡사가 발생하였다. 선조 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4번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영조 때가 되죠. 5번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희빈 장씨가 왕비로 책봉되었다. 아, 이 이유니까 기사왕국이 돼야 하는구나. 기사왕국이 되야겠네요. 이게 이제 갑술왕국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송시열을 보내버리고 장희빈을 올리게 됩니다. 5번이죠. 거의 이 전에 푼 거랑 이 프레임만 다르지 뭐 거의 같은 문제네요. 그때도 딱 희빈 장씨가 거의 보기도 같았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죠. 가 전쟁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땡땡땡의 결과 심양의 볼모로 잡혀간 복림대군이 쓴 한글 편지입니다. 편지로는 척화론을 내세우다 끌려와 함께 있던 김상현에 대한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죽었죠. 나중에 그 사막사라고 해가지고 다 끌려가서 같이 죽었습니다. 가 전쟁이 뭐예요? 보면 전쟁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이 임진왜란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국경지역에 사군 육진이 개척되었다. 세종 때죠. 2번 나선정벌에 조총부대가 동원되었다. 뭐 옳은 설명이죠. 나선정벌은 이제 복림대군이 광인, 효현 이렇게 가잖아요. 아이고 효종 하게 되면 복림대군이 이제 효종이 돼가지고 요때 나선정벌에 동원된 이 변급과 신효로 구성된 조총부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뭐 정답이야 2번이 되는데 계속 읽어봅니다. 3번 광옥립 부대가 사르후 전투에 참전했다. 사르후 전투는 모르더라도 광옥립 부대 하게 되면 광해군 때 중립 외교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인조 때 병자호란 전에 정묘호란이 있죠. 정병할 때 먼저 일어난 정묘호란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5번 제한된 무역을 허용한 기후약조가 체결되었다. 광해군 때 체결이 되죠. 그래서 일본과 관계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기후약조하고 통신사 파견이 시작된다. 병자호란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치만 10문제가 넘지 않나 싶은데 병자호란이 정말 우리 시험에서 병자호란을 정말 좋아하네요.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마지막 문제 읽어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현종 때 일어난 땡땡땡. 현종 때는 뭐 예송 논쟁 말고는 별게 없습니다. 땡땡땡은 효종사 후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복상기간을 두고 벌어진 논쟁입니다. 예선 논쟁에 대한 내용이죠.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1차는 이제
효종이 죽고 2차는 효종 비가 죽고 이때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가 옷을 몇 년을 입어야 되냐 해가지고 서인하고 남인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서인의 경우에는 자꾸 왕하고 맞먹으려고 그래. 남인은 왕을 좀 올려주려고 그러고 이왕과 이의 대결도 그러죠. 이왕 그러면 남인 쪽이고 이 그러면 서인 쪽입니다. 그래서 효종이 죽었을 때 서인은 왕하고 사대부의 예법은 같다라고 해가지고 1년설을 주장을 하고 남인은 3년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긴 게 누구예요? 서인이 처음에 이기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효종 비가 죽었는데 남인은 1년을 주장을 하게 되고 효종 비가 죽었을 때 서인은 9개월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계속 서인에서 왕을 깎는 거예요. 그 남인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승리한 남인이 숙종 초기에 들어간 게 누구예요? 허적하고 윤유다. 우리 시험에서 이제 좀 파고들진 않는데 해서 이 북벌론을 또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제 연결이 되긴 합니다. 초반에 숙종 때 초반에. 근데 흐지부지 되죠 이제. 그래서 뭐 거기까지 알 거는 없지만 허적하고 윤유가 남인 쪽 이렇게 해서 2차 예송에서 승리를 해서 남인으로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경기갑 환국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읽어봅니다. 1번 사림과 홍구의 갈등이 원인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사화에 대한 설명이죠. 사림하게 되면은 16세기에 주도했고 홍구하면 15세기에 주도했는데 무갑기을 연연중명 해서 문제가 뭐 엄청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이번 서인과 남인 사이에 발생한 전례 문제이다. 옳은 설명이죠. 예송 논쟁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3번 북인이 전국을 주도하던 시기에 전개되었다. 북인이 전국을 주도하던 시기 하면은 광해군하고 같이 하죠. 4번 외척 세력인 대윤과 소윤의 대립으로 일어났다. 이 1번에 써진 무갑기을 연연중명해서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5번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건 뭐 정철의 건조상소 이후에 정철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엮어서 하자고 했어요. 정철이 그 정렬입 사건에서 심사를 맡아가지고 그 중심에서 동인에 대한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동인들이 이를 갈고 있다가 정철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철을 막 사형 죽여야 한다. 그게 북인이고 그러니까 강경파가 북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죽일 것까지야 있냐. 그게 이제 남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